5개의 모멘트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은 5개로 줄였지만 시간이 괜찮다면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6개를 넣어보긴 했습니다. 어떤 너무 작업 얘기만 근데 작업이 결국 삶의 모습인 것 같아서 이제 주로 5개의 작업들을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모멘트들을 들고 왔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미디어 아트를 지금 같은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러티브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업은 비트윈이라고 제가 석사 때 졸업 작업이에요. 근데 저는 뭐 혹시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저는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서양학과를 그림과 평면에 대해서 고민과 어떤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 그 이제 나는 작가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대학교 2, 3학년 때쯤. 그리고 전공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비디오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접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내 작업에 쓸 수 있게 되고 설치까지 하게 되면 공간이라는 시공간을 동시에 다루게 되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매체적으로 너무나 재미를 느껴서 회화를 저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그림만 그렸던 사람이라 당연히 화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매체가 나의 랭귀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하다가 비디오와 어떤 공간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좀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년 전에 이 나비아트 센터에 오면서 어떤 컴퓨팅이나 코딩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겉핥기처럼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당시에 한국에는 막 그거를 석사나 이런 단 레벨에서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 아트를 계속 미디어 아트, 아트지만 많은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사를 하러 갔는데 저만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온 사람이었고 대부분 컴퓨팅, 뉴로사이언스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정말 더 처절하게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컴퓨팅을 모르는 그 매체의 물질성이나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 그때 치열하게 한 2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 결과로 나온 작업이 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 전시를 했었던 작업이고 서양학과에서부터 매체를 바꾸는 어떤 그 트랜지션 사이에서 했었던 많은 고민들이 좀 아주 직관적으로 담겨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영상이 많아요. 영상이 많아서 보다가 소리를 줄였다가 제가 말을 하다가 퍼즐을 하다가 그냥 편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공간에 딱 들어서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 환영을 주거든요. 사람이 실제 몸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다가서게 되면 관객의 그림자가 비치면서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뭔가 이제 비디오 프로젝션인가 하면서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되게 회화적인 오브젝트들을 놓아뒀고, 캔버스를 놓아뒀고, 평면에 실은 이 퍼포먼스를 한 건 다 저예요. 작가의 몸으로서 퍼포먼스를 한 거였고, 하지만 이게 어떤 페미니티나 어떤 여성적인 젠더 이슈에 대한 작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성의 어떤 바디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할까봐 곡해를 할까봐 그걸 피하고자 했지만 아무튼 저의 몸이고요. 한 겹의 프로젝티드 된 라이트이 주는 그 일루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거지만 이걸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면서 영상과 공간이 만나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때부터 조금 천착을 하게 돼서 지금 2009년입니다. 2009년 했던 작업이고 이때부터는 계속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점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나비 아트센터에 감사하다는 말을 늦게 드리면서 근데 그래서 어떤 걸 뽑아야 좀 뭔가 이게 설명이 잘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가 활동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뭐 뻔하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하고 수없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기회를 잡게 되고 전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중국에 가게 되고 일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제가 돌아왔을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대학을 한 6개를 나갔더라고요. 끝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시간 강사하고 그러다가 한 3년쯤 한국에 있다가 조금 현타 아닌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기보단 반복하고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위협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어리고 이제 영어권에 처음 가서 뭐 저기 뭐냐 홈식도 심했었고 그 랭귀지 프로그램도 많아서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제 비자니 뭐니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다시 이번에는 영국이란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런던으로 박사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나의 어떤 내실을 다지고 운이 좋다면 유럽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어떤 그런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었던 박사는 약간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었어요. 돌이켜 보면 이제 와서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잔인했었던 건 박사가 된다라는 건 아티스트랑 대척점에 있는 일이었거든요. 크리에이티비티를 죽여야 되고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수백 개의 논문을 읽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모든 것은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프루프가 있어야 되고 왜 내가 그 아규멘트나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끝없이 증명해내는 과정을 하다 보니 작가로서의 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약간 또 2차 방황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런던에 갔었던 이유는 그 런던이라는 그 문화의 메카에 가고 싶었었기 때문인데 저는 완전 아웃사이더 더 너무나 멀리 있는 아웃사이더였고 그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가 그냥 꾸역꾸역 논문을 쓰면서 이 3년 차의 학생이 되었을 때 그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영국에 있는 3대 뮤지엄이죠. 그 브리티시 뮤지엄하고 테이트하고 이제 V&A가 있는데 거기서 오픈콜이 떴어요.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특정적으로 디지털 아트를 하는 작가를 뽑는다라고 오픈콜이 떠서 그 지도 교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엄청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의 퀘스천만 줘요. 당신이 우리 V&A의 컬렉션 중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장품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를 골라서 당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재해석하라. 라는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프로포즈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다녔던 학교가 마침 V&A에 한 5분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뮤지엄이었고, 너무나 친숙한 곳이었지만 다시 이제 내가 리서치 대상으로 그 뮤지엄을 보게 되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3년 차의 박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장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뭐 작가로서의 좀 창조성은 다소 떨어졌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뮤지엄의 이런 소장품들을 보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영감을 주는지를 열심히 고민을 했을 때 이 지금 보시는 제 작업인데 캐스트코츠라는 갤러리가 있어요. V&A의 빅토리아 여왕님과 알버트 공께서 세우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갤러리예요. 보시면 동영상을 살짝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Projection mapping is a relatively new medium, very fast-growing medium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It can be used in a number of creative and artistic and commercial projects, and the basic idea is quite simple. You can bring your projector to inside or outside anywhere. For example, from the huge building to a small object, and you can position it towards the architecture space and map it with moving images.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제 작업인데 뮤지엄의 기존 소장품 위에다가 프로젝션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했느냐? 이 캐스코트라는 갤러리가 독창적인 이유가 뭐냐면 뮤지엄에서 가장 큰 천장고가 30m가 넘는 공간이거든요. 하나도 진품이 없어요. 전부 다 모조해서 캐스트 떠온 것들을 가져다 놓은 갤러리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파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그 당시 시대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최상위에 있었던 기술이에요. 우리 영국인들은 우리처럼 귀족이나 왕족들처럼 뭐 로마에 가거나 뭐 이런 스페인에 가서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 대영 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걸 똑같이 베껴 와버리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수없이 많은 물량과 어떤 사람 맨파워를 써서 각국에 다 사람들을 보냈고 완벽하게 측정을 해서 빅토리아 아버트 뮤지엄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저렇게 천고가 높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로마의 이런 트라이언스 컬럼이라던가 그 수백 개의 오브젝트들을 다 데비드 상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었고 이 갤러리가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된 거죠. 대중들 앞에. 그래서 짜잔 했는데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은 처참했어요. 왜냐?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죠. Art should be original. It has to be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우라가 없고 왜 우리의 V&A에서 이 가짜들을 가져다 놔야 되느냐. 다 부셔버려라. 라는 결정까지 거의 났었어요. 뮤지엄 디렉터들이 저 어글리한 것들을 치워버려라. 이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오리지널들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무조건 이거를 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대한 갤러리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140년, 150년의 역사성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역사와 그러면서 우리가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과 원본이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모든 게 담겨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청 열심히 리서치를 해가지고 난 이 여기에서만 내 작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에는 오리지널리티가 없거든요. 디지털에는 끝없이 원본과 가짜의 구분 없이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컨셉은 그거였어요. 리프로덕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오리지널리티가 생긴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엄은 반드시 거기에서만 틀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거는 새로운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프로포즈를 냈고 그래서 뮤지엄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뽑아주셔가지고 반년 동안 뮤지엄 안에서 일을 했고요. 뮤지엄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거의 가장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예요. 큐레이터들이 다 만나줘요. 내가 이렇게 리서치 프로포즈를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50명, 100명씩 와서 제 얘기를 듣고 필요한 부서들을 쫓아다니면서 미팅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이 프로포즈를 냈지만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소장품 위에다가 프로젝션을 틀어? 소리가 나면 울릴 텐데 부서지면 어떡해? 그거를 실현시키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작업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위험하기 때문에 관객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2층에서만 보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와서 봐야 된다. 이 모든 디스커션과 그런 그 과정들이 너무나 재밌었었던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작업이 이제 전시가 되었고 전시가 된 날 그 밤에 큐레이터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이언, we want to buy this. 이거 우리 소장품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나 영광이잖아요.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게 좋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언, 이거 뭐야? 이거 is this video? 그럼 비디오는 아닌데? 그럼 뭐야? 그럼 필름이니? 그럼 필름도 아닌데? 그럼 이거 뭐야? We don't have that category. 그 어떤 카테고리도 뮤지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V&A는 오케이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뭔가 이게 아주 영원한 답은 아닐지언정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싶어하는 인스티튜션한테 하나의 스탠다드를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시작했던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뮤지엄이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와서 그 프로젝션 매핑 워크샵까지 했고요. 큐레이터들 모아놓고 이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available 하지 않아졌을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 하드웨어가 없었을 때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러면 내가 죽어도 다른 큐레이터들이 그걸 알아야 되니까 테크니컬 워크숍도 해야 되고 과연 그 이제 세계적인 뮤지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연 그러면 우리가 너의 디지털 사운드 파일과 비디오 파일만 가져가면 돼? 그럼 네가 죽었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그것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한 800개의 오브젝트를 가져갔어요. 모든 디지털 파일들, 드로잉들, 3D 오브젝트들, 제가 만든 조그만 모델들,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전부 다 가져가서 하나의 그 패키지로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오롯이 보존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박사를 끝냈어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넣어가지고 운 좋게 이제 박사를 따고 프랙티스 베이스드 박사를 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한 10년 동안 영국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넥트 BTS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사진의 퀄리티가 조금 좋지 않지만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넥트 BTS는 그 지금 제가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작업, 두 번째 보여드렸던 작업은 제가 매체를 바꾸는 그 과정들이나 저는 그 이분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회화를 하다 왔기 때문에 회화의 그 너무나 강력한 물질성, 그 오일 페인팅의 냄새와 그 끈적끈적함과 수채화와 석탄과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수십 년을 했었던 사람이라 도대체 디지털은 뭐야? 도대체 이 프로젝션, 이 빛은 뭐야? 그거에 굉장히 천착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박사 논문도 미디엄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매체라는 게 뭐냐? 매체라는 건 작가한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언어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논문을 썼고 그럼 계속 뭔가 실제인지 가짜인지 이게 오리지널인 건지 오리지널이 아닌 것인지 당신이 이걸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본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당신 눈앞에 존재하는 이걸 뭐라고 디파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커넥트 BTS라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정말 너무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제 작업에 대해서 막 소개를 시켜드린다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프로젝트였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BTS와 협업을 했는데 왜 했고 어떻게 했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뉴욕,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베를린, 서울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와다다다다 터졌던 전시고요. 그 포맷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총감독님이셨던 이대영 감독님과 이제 뭐 방시혁 대표나 그런 BTS나 같이 시작이 된 프로젝트고 그 과정에서 5개 도시들이 이렇게 되게 리조마틱하게 비엔날레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가잖아요. 하나의 장소성에 모여서 뭔가 얘기를 풀어내지만 이거는 그보다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5군데에서 벌어지는 이벤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아티스트와 무슨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이러면 뭐 초상화를 그려준다거나 뭐 조각품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예를 들어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 베를린의 마틴 그로피스바우 가장 이제 저명한 뮤지엄이죠. 그리고 한스 리오 브레스트 정말 뭐 세계적인 큐레이터 토마스 아라세노 안토니 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연결에 되게 방점이 찍혀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사람들이 딱히 이걸 촉매제로 작용을 해줬었던 게 BTS였어요. BTS니까 저 뭔가 특이한 저 7명이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전 세계 문화판을 흔들고 있는 저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뭔가 우리도 같이 메시지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프로젝트여서 1분짜리 영상인데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is an international initiative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urators from 5 major cities: London, Berlin, New York, Buenos Aires, and Seoul. Seoul exhibition virtually connects 5 cities, 22 artists, and their ideas, researches, processes, and visions. I hope this exhibition invites the audience to the world of diversity. By allying themselves with the contemporary artists, BTS is creating the opportunity for fruitful and democratic cross-pollination between the worlds of rarefied visual arts and pop music, thereby promoting more innovative and effective approach to social justice and well-being. 사라스노 같은 경우는 기네스 기록을 깼죠.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는 가장 오랫동안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그런 컨벤셔널 미디엄은 없었어요.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은 없었고 주로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는 경험 위주의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놀랐던 건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 뮤지엄을 잠정적으로 폐쇄를 할 정도로 사람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언론의 뭐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했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뭐를 배웠을까? 그러니까 이 아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영국에 있는 아미들, 코리안이 아닌 아미들을 15명 정도를 만났고 10대 소녀에서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만났었고 뭐 흑인부터 백인부터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서 도대체 이들을 왜 좋아하니라는 거를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들한테 막 이렇게 어태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건 결국 약간 현대미술이 종종 실패하고 있는 것들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전달할 수 없고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워서 대중들을 이렇게 저것은 뭔가 그들만이 향유하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향하는 편인데 BTS는 그걸 너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대중문화, 고급문화의 차이가 뭐가 있지? 사라세노의 이런 이 현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수만 명들이 보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들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저도 그런 거를 관심이 많았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이 크게 찍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전시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냥 뭔가 그거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리조네이팅하게 느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전시 DDP의 작업을 빼지도 못하고 4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장비 그대로 막 있었고 완전 셧다운이 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라는 또 굉장한 약간 수렁 같은 시간에 빠졌었던 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마도 이 나비에서 진행하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개되는 작가님들 모두 다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림을 그려서 갖다 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관객이 있어야만 완성이 되고 그 사이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특정적인 작업들이거든요. 저는 도면을 받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볼 것이며 나는 그러면 이 안에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실직자가 된 거죠.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취소가 됐고 아트가 도대체 이 와중에 뭐가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기술적인 거나 매체적인 부분에서 이분법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디지털이 뭐고 피지컬이 무엇인지, 리얼리티가 뭐고 버추얼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플랫한 게 뭐고 서페이스 뭐고 뎁스가 뭔지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게 그 이분법이 약간 이렇게 바뀌어서 휴먼과 논 휴먼의 이 이분법이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코로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이고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이런 것들을 환경은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인간의 이런 선적인 굉장히 리니어한 프로그레스를 있게 한 게 이분법인 건 맞더라고요. 저도 서양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 이분법적으로 인간과 그 외의 것들을 나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걸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인류는 이제 종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막 너무 우울하고 이러한 막 이거 관련된 논문들도 막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논문을 막 읽고 그러다가 이제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의 한복판에. 그러면서 작가한테 개인전이라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혼자 생각을 하고 궁리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네이처 페이퍼에서 논문을 하나 읽는데 안트로포즈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류세잖아요. 안트로포신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20년부터 2021년을 안트로포즈라고 명명하기로 한 거예요. 안트로가 퍼징 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아졌고 인간이 멈추니까 모든 것들은 막 스라이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막 그거를 관찰을 하려고 이 안트로포스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그래서 저 하나의 단어가 너무나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줬고 그거를 주제로 삼아서 개인전을 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개의 작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법이에요. 무한과 유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리스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에서부터 무한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 가치를 두었고 종교적인 게 크리스티애니티가 생겨나면서부터 그건 더 가속도가 붙었죠. 우린 무한히 성장해야 되고 무한히 프로핏을 만들고 게다가 자본주의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 무한한 것에 굉장히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플라토 이전에 정말 완전 고대의 자연 철학으로 가보면 반대였더라고요. 오히려 유한한 것이 더 우월한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완결이 되니까. 모든 것은 완결이 되잖아요. 우리도 다 죽는 거고 언젠가 지구의 수명도 끝이 날 거고 파이나이트한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완성적인 개념이었는데 인류가 그걸 바꿔버린 거죠. 무한해야 되니까. 우린 무한히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유한이랑 무한이라는 작업을 만들었고요. 반대예요. 무한은 엄청나게 큰 이머시브한 프로젝션 매핑이에요. 그리고 유한, 그렇죠. 무한이 작은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 이분법을 계속 교란시키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했었던 작업이고요. 파이나이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 6대와 공간 지향 스페셜라이즈드 오디오 시스템을 써가지고 스피커를 16대를 썼어요. 그래서 무빙 이미지가 가는 대로 사운드도 같이 움직이고 그냥 그 감정선은 제가 계속 이거 준비하면서 했었던 거는 단순한 뭔가 슬프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게 유한한 것이고 그게 인간의 인감답게 만든 그거를 생각해야만 우리한테 미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파이나이트라는 작업이 있는데 뭐 긴 작업이라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진짜 사운드를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다 만들고 뭐 피아노도 치고 다 사운드 스케이핑을 하면 새소리나 이런 것들 다 채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중주 현악단을 불러서 음악을 더 이제 풍부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 레코딩도 갤러리에서 했어요. 그래야 공간 지향으로 다시 불렀을 때 가장 현실적인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줄 수 있어요? 이런 그 갤러리에서도 너무나 정말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장비만도 한 1톤을 달았거든요. 그 거의 케이블도 한 1km는 깐 것 같고요. 정말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갔지만 그 작업 자체는 그런 기술이 전면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술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의 미디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되 완벽하게 구동되는 시스템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큰 방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있는 방에서는 인피니트라는 작업, 무한한데 작은 오브젝트. 이거는 제가 프로젝션이라는 매체에 매료되어서 그래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었던 모든 경험들이 녹아 있는 이거 설계하려고 정말 많은 실패를 했고 정말 많은 테스트들을 했었고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이 스크린이 있고요. 스크린이 그거 뭐더라? 그 메시 완벽하게 영상을 맺히는 동시에 완벽하게 투과시키는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스크린이 맺히는 동시에 뒤에 공간으로 다 초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빛을 여러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 서큘러한 프레임은 금속이에요. 완전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든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빛을 또 반사시키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하나지만 빛을 360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이게 360도 돌아가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래서 실은 그때는 컨셉이 중요했기 때문에 갤러리가 닫혀져 있는 시간에도 돌고 있었어요. 무한히 돌고 있었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이렇게 이게 이제 반사되어서 생기는 건데 인피니트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무것도 무한한 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무한하다는 건 작용 반작용의 원리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플라스틱이 생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생선을 다시 먹게 되고 우리가 하는 탄소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무한히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 말고는 무한한 게 과연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상에 지난 100년간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렉션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이거든요. 되게 예뻐요. 방 안에 있으면. 근데 마지막에 가면 너무 교란하게 정신이 없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었던 작업입니다.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엄청 빠르게 돌아가면서 근데 무한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는 작업이고 처음에 PKM에서 했을 때는 사운드가 워낙 파이나이트가 사운드가 셌던 작업이라
얘는 사운드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단독으로 이렇게 투어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사운드도 넣었거든요. 근데 제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이브리드한 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화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촬영한 것도 섞여 있고 디지털 제너레이션 한 것도 섞여 있고 AI를 해서 제너레이션 한 것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운드 스케이핑도 하고 아날로그 장비도 쓰고 디지털 장비도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막 다 섞어서 그 혼재되어 경계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교란시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뭔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매체적으로도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고요.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이거는 올해부터 해서 서울, 션전, 싱가포르, 쭈릭, 뉴욕까지 투어링을 하고 있는 전시예요. 그리고 관심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떤 예거 르쿠르트라는 세계 5대 와치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요새 뭐 아트 콜라보레이션이 워낙 대세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죠.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부터 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떤 프로젝트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개를 못한 것 중에는 이제 작년 말에 DDP를 전부 다 매핑했었던 것도 DDP를 설계한 자하디드나 프랭크 게리 같은 건축물들이 나오려면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테크놀로지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계시다면 알 거예요. 카티아라고. 카티아가 없으면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카티아를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프랑스 회사인데 그 회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DDP여야 되는 거죠. DDP에서 전시를 하고 싶었고 DDP를 전체를 매핑하는 전시를 했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들고 오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 작업인데 이거는 좀 더 작업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10년 좀 넘는 2007년부터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 뭐 힘들었던 부분들, 뭐 고생 아닌 고생 같은 것들을 세상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던 건데 일단 필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Nature,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balanced. An intangible force governs its aesthetic. The gentle hand of symmetry permits every plant, leaf, petal. Behind these proportions that resonates with the human eye, we find the golden ratio. How do I capture the intelligence of nature and design? The order of the universe, systems of harmony and proportion, rhythms pleasing to the eye. This is the challenge that feeds my work. Schedule goal to inspire me to explore, to draw a continuous line from the natural worlds into my digital space. I envisioned an immersive artwork showcasing the parallel between symmetry in nature and the geometry of Art Deco design. These patterns suggest that when it comes to perfection, sophistication, balanc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nature and art. 이거는 이제 캠페인 필름이죠. 캠페인 필름이고 가장 큰 러닝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퀄리티를 잘 뽑아내느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고 1830년대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매종을 유지하는 이 헤리티지 하우스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좀 그건 것 같아요. 막스마라나 뭐 BTS나 굉장히 많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했고요. BMW랑도 한 적이 있고 그러나 지금 이 K-팝과 BTS 이후에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늘 끝없이 증명을 하려고 애썼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왜 나여야 하는지, 왜 아시안 아티스트랑 해야 되지, 왜 피메일 아티스트여야 되는지, 왜 코리안이어야 되는지, you from North Korea?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동안 이제는 한국 작가라는 게 베네핏이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변화였어요. 아예 헤드쿼터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내 얼굴과 내 이름이 실리게 되고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그 집착에 가까운 그 퀄리티를 매니징하는 거를 배울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싱가포르 아직 쭈리랑 뉴욕은 이제 10월부터 다시 투어링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곳들에서 어떻게 그 포메이션이 다르게 좀 이제 그저 LED 스culpture 같은 게 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가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페인터나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끝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끝없이 많은 생태계랑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정말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하거든요. 단지 이게 뭐 커머셜한 프로젝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뭐 크게 저는 전혀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라 그냥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다른 에코시스템에 나를 로케이트를 하고 거기서 배우는 컨텍스트가 있고 거기서 배우는 스킬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까지의 제가 아시안 작가라고 무시도 많이 당했었거든요. 헤드쿼터랑 직접 소통도 못하게 하고 대표도 못 만나게 하고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CEO랑 같이 뭐 포럼도 가고 심포지엄도 가고 이거가 저 혼자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한국이 저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리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은 잘 믿을 수가 없긴 해요. 근데 그런 변화들을 체감을 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나? 여기서부터 이거에 뭔가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잘 디벨롭이 되려면 우리 작가들이나 어떤 이 한국의 에코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나? 라는 고민도 요새는 조금 뭐 제가 할 고민은 아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은 6번째인데 저를 스스로 디파인하는 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물론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영국에서 박사를 따고 그 박사를 딴 학교에서 영국 왕립예술학교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에서 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지금 1월에 카이스트 공과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솔직히 이 부분을 빼고는 지금의 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RCA에서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We're here at the White City campus of RCA. Luminous is a very special collaboration with the RCA and the LG display. So it aims to use OLED panels from the LGD and its technology and to see how it can be implemented in a creative way. Students are exploring the technology and producing conceptual and aesthetic outputs, exploring the displays that LGD provide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use the cutting-edge display technologies and to see its creative potentials.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바로 앞서 소개드린 그 예거랑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RCA는 현재 뭐 아무튼 전 세계 아트스쿨 1위죠. 8년째 그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굉장한 에듀케이션과 뭐 프로그램에 집착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 교수인 제가 LG 디스플레이랑 모시고 와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만큼 어떠한 이제 한국의 회사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되게 좋다라는 걸 반영을 해주는 얘기죠. 그래서 시판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LG에서 보내주셨어요. Transparent, curved, 4K, sound generative panel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작업을 했고요.
뭐 AI 기술을 쓰는 학생들도 있었고 뭐 별의별 제가 일했던 과가 뉴미디어 아트 과였거든요. 이름은 Information Experience Design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셀렉션하고 세컨 셀렉션하고 작업하고 그 작업을 해서 전시도 했고 위너도 나왔고 그 위너들은 한국에 다 왔다 갔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헤드쿼터에 가서 기술적인 것들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제가 RCA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예요. 이 학생들이 막 한국을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고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프로그램에 꼭 해야 된다. 나 꼭 이거 상 타야 된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그걸 보면서 되게 기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나왔던 필름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카이스트로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트 컨텍스트, 디자인 컨텍스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뭐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만 다른 에코시스템을 좀 다른 인더스트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근데 아마 관장님께서 아마 가장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계속 꾸역꾸역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고 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 가깝게. 근데 뭐 거슬러 올라가면 뉴미디어 아트는 컴퓨터의 역사랑 비슷하긴 하니까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늘 약간 소외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공학자들이 봤을 땐 이건 기술도 아니야. 그런데 아트 쪽에서 봤을 땐 이건 기술이잖아. 이러면서 뭔가 디파인 할 수 없는 붕붕 떠 있는 그렇게 오래 살아왔지만 그거에 크게 개의하지 않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트 앤 디자인 컨텍스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과연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단순히 지금 가능한 범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 코어에 나는 갈 수가 있을까? 그거를 한 몇 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최고의 아트스쿨이라는 곳에 있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페이퍼 퍼블리케이션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민을 또 많이 해서 공대로 한번 가보자. 카이스트라면 한국에서 가장 국제적으로도 좋은 이스타블리시 되어 있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학교고 그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온다면 좀 더 지뉴인한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으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막 랩을 꾸리고 랩에 막 인턴들이 3명 있어서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재밌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니까 레프트 브레이너한테 그러니까 라이트 브레이너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 우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매체를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자네가 발달되어 있지만 뭔가 이 안에 크리에이티비티가 들끓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카이스트에서 저한테 온다라는 건 좀 특이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재밌더라고요. 학생들이 막 저는 자기는 너무 수학을 잘해서 과학고나 영재고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치기 너희한테 있었구나라는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카이스트 가야지 그래서 카이스트에 왔는데 자기는 너무 이런 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늘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은 미쳤어 막 컴공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다가 이런 거를 하는 랩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막 구경 오고 이런 학생들한테 방법론을 가르쳐 주면 굉장히 막 신박한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솔루션도 엄청 잘 찾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있어야 작가 강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아의 뭐 그런 언제까지 학교에 있을 거예요? 뭐 학교 안 그만두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종종 많은데 그런 게 굉장히 서로 뮤추얼한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선생님이 뭘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입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또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이 토크를 하기 위해 대전에서 왔고요. 저의 6개의 모멘트는 이 정도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